미국이 한국군의 전술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건조가 계획 중인 3,000에서 4,000톤급 캐스-3 배치 2에 이어 배치 4 잠수함은 7,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함정에는 현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군사 전문가 메이스는 한국 해군이 개발 중인 신형 핵잠수함이 최신 해양 엔진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메탄올 개질 기술이 포함된 신형 AIP, 공기 무료 추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 중국산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하며 장기간 작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핵잠수함에 공식적으로 신형 현무 SLBM 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무-6 SLBM은 기존 현무 시리즈보다 직경이 크며 사거리가 미국의 트라이던트-1 및 러시아의 블라바-1과 동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한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핵잠수함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려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다. 한국이 직면한 위협은 단순히 북한에 국한되지 않으며 중국 및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한국이 군비 경쟁을 부추기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 해군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개발 중인 7,000톤급 캐스-3 및 핵잠수함이 중국에 큰 억제력을 행사할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단순히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은 핵잠수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 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조선 산업이 침체를 겪으며 핵잠수함 건조 능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오커스, 너커스 협정을 통해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조선 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개발은 글로벌 함정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핵잠수함은 기존의 원자로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냉각 시스템과 스팀 터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완성될 경우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 및 러시아의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뛰어난 전략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해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캐스-3 및 차세대 핵잠수함이 서방 국가들에 수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신형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신형 공대공 미사일은 마하 4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며 사거리는 800km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이 미사일은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드 퍼게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자체 유도 기술을 적용해 적 전투기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이 미사일은 한국형 S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목표물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대지 및 공대함 미사일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RD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이 미사일은 마 6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사거리는 1000km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초음속 비행을 통해 적 함정을 효과적으로 격파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KF-21에 장착될 신형 무기체계는 중국과 일본의 공군력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과 현무-6 SLBM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KF-21 전투기와 결합된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전략적 억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현무-6 실전 배치와 핵잠수함 개발이 한국의 군사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진행자,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온 것은 벌써 20년이 넘은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이일우 국장은 한국 국방부에서 추진한 핵잠수함 타당성 검토 연구사업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실제 연구에 참여했던 실무자로서 핵잠수함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이일우, 한국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핵 군사적 이용에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핵잠수함 개발 사업이 양지에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362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핵잠수함 계획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장됐던 한국형 핵잠수함 계획이 다시 부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사업명으로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앞선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주했지만 사업 주관은 해군본부였고 원자력 추진 기관에 대한 연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 분을 모시고 진행했는데 잠수함 선체 건조와 추진 시스템, 전투체계나 각종 무장과 센서 부분은 국내 조선소 잠수함 건조 담당 부서, 한국전기연구원 등의 협력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과연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고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 법률적 분야를 분석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잠깐 소개한 SMR과 같은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어야 함. 특히 당시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육상에 고정돼 운용되는 소형 원자로를 수중에서 3차원 기동을 하는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음. 당시 연구에서는 일부 기술적 보완을 거치면 그러한 원자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로 동력원을 터빈, 발전기, 배터리, 추진축과 연결해 잠수함의 추진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도 조선소와 한국전 기영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이 도출됐습니다. 이러한 원자로를 안전하게 경납하고 운용할 수 있는 선체, 원자로가 들어가는 만큼 대형화된 잠수함 압력선체 설계와 제작, 승조원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고 안전하게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 내부 구조 설계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으로는 핵잠수함 자체 개발과 건조가 어렵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면 지상 실험용 원자로와 LBS 건설 및 실험, 잠수함 설계와 건조, 진수까지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시 국방부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2018년 초였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음에도 이 사업이 다시 묻힌 것은 당시 청와대가 정말 핵잠수함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와 위력이 북한과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잠수함의 대략적인 성능과 재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과 상당히 많은 언쟁이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한국형 핵잠수함은 순수 방어용 무기여야 하고 공격을 위한 미사일 수직 발사관은 절대 탑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고 미국도 해군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가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핵잠수함용 연료로는 농축 우라늄을 써야 하는데 미국이 거부하면 이 연료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고 있지 않고 애의 승인 없이 자체 농축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형 핵잠수함이 한국의 국가안보 강화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어필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이 동의하고 지지해준다면? 한국형 핵잠수함은 당초 언론에 발표된 2030년대 초라는 시기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로 당시 연구보고서에서는 지금 건조되고 있는 장보고 -3배치 -2보다 약간 큰 4,400톤급의 선체의 5%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6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탑재한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루비스급과 유사한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고려한 것인데 6년 사이 세말에 대한 기술 발전이 급격히 진행됐고 현재는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한료를 이용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어 한료를 이용한 핵잠수함 건조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료는 하이어스 일리치트 요레이니엄의 약자로 2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우라늄을 뜻하는데 이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였던 5% 연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연료 교체 주기가 늘어납니다. 즉, 30여 년간 핵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슈프랑급 잠수함이 바로 이 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원자로는 15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내면서도 30년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역시 이와 비슷한 출력과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SMR은 이름은 소형이지만 경납용기 안에 원자로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경납용기 자체는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탑재하는 잠수함의 덩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소개한 프랑스 잠수함의 경우 길이 99.5m, 압력 선체 직경 8.8m, 수중 배수량 약 5,300톤 정도로 장보고 -3배치 -2와 비교했을 때 길이는 10m 길고 배수량은 25% 정도 더 큽니다.